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길고 긴 연휴 끝이죠. 오늘부터 또 원화책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은 남들보다는 먼저 미래에 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 경제 위기,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심할 것 같아요. 위기, 뭐 저의 뇌피셜이지만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위기, 위험한 기회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행위가 저는 충분히 위기이지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좋은 기회들을 놓쳤잖아요. 여러분들은 위험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뭐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죠. 넣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체념 상태로 가고 있지만 이제 그 체념의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어제 제가 비트코인 차트 평행이론 이야기 드렸죠. 아마 제 생각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의 디테일인데, 지금도 비트코인 가격이 27,500불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41선 지지를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요놈이 노란 선이 121선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 121선 지지를 받아야 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는 28,000불 28K, 지금은 27,500불, 다시 또 28,000불을 넘어서서 28,000불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때가 대상승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그널, 신호. 자, 28,000불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121선의 지지를 받고 버텨라. 그러면 그게 정확한 상승 시그널이다. 지금 뭔가 추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비트코인이 28,000불을 다시 한번 노크를 하고 요 자리를 지킨다면 그때가 이제 그때입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사람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뭐 주구장창 17,500불, 18,500불, 21,000불, 22,000불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는 그냥 시큰둥 있으시더니 고민을 하시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속을 귀신같이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 하죠. 그때 비트TV가 사지 마라고 할 때 살걸, 그런 생각 하시죠. 항상 뭐 개미들의 패턴입니다. 소시민들의 빅데이터 이때죠. 이때 사람이 죽기 전에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가장 후회되는 삶이 뭐였나 물어봤더니 거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돈, 명예, 좋은 차, 좋은 집 다 필요 없었다. 그러면 뭐가 가장 후회됐을까요? 왜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 좀 더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이게 가장 후회되는 삶이었다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생 마지막 순간에 과연 어떤 게 가장 후회가 될까요? 좋은 차를 타보지 못한 것, 좋은 집에 살지 못했던 것,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말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 그때 XRP를 조금 살걸, 그때 비트코인을 좀 살걸.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지만 위기, 위험한 기회, 여기서 갈리겠죠. 부자와 가난한 자. 자, 비트코인 이평선 121선 지지를 받고 28,000불을 유지한다면 그것이, 그놈이 바로 상승 시그널이다라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드디어 리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죠.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하면 알아보겠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기에는 지금 XRP 가격이 너무 낮죠. 한 5,000원 정도에서 이런 광고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벌써 이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XRP will be the game changer in the financial world. 제가 뭐 샘너일에 굉장히 많이 썼던 내용이죠. 게임 체인저.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XRP는 세계 금융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판을 바꾸게 될 것이다. 가 맞겠죠. 자, 여러분들은 게임 체인저 XRP 프리미어 리그 영국 아스날 본머스 $10,000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 음모론 또 뭐 있습니까? 비트TV 단일 화폐 그리고 CBDC 뭐 여러가지 있죠. 참 여러분들은 지금 금세기 최고의 음모론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처음으로 사토시 나카모토 이메일이 공개가 됐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견주어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왜 이 데이터를 갖고 왔냐? 사람들이 점점 비트코인 백서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호재죠. 여러분들이 뭐 저를 통해서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겠지만 비트코인을 모르는 XRP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백서를 궁금해한다.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하면 XRP란 코인이 보인다. 그리고 XRP가 인류에게 어떤 걸 가져다 줄 건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기사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구장창 했던 내용들이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전자현금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디지털 화폐 CBDC 결국 종이 화폐는 사라진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100번 1000번 이야기 드렸죠. 어쨌든 둘 다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은 그거죠. 시대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이 시대의 흐름이죠. 종이신문이 사라지는 거와 똑같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침 일찍 종이신문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렸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이 디지털 안에서 모든 걸 공유하고 정보를 얻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로 모든 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예민한 가장 무서운 가장 음모론이 많은 돈이 이제 디지털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큰 시대의 흐름. 종이신문이 사라지고 디지털 신문, 종이돈이 사라지고 디지털 돈. 자, 어쨌든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데 중재자 없는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는 전자현금 시대. 지금까지 중재자, 미들맨들이죠. 이들의 무능함, 탐욕, 욕망, 욕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 수수료는 그들의 무능함에 의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포함이 되겠죠. 돈을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금융 인프라, 금융 생태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한 보상, 즉 수수료. 이거 없이 이제 해보자. 굳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돈을 수수료로 지불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리고 어쨌든 전통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해관계, 이해충돌에 의해서 그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들이 맡은 일들을 하기가 힘들다. 한탕 해먹고 먹튀하자. 내가 은행장이니까, 내가 정부 기관의 관료니까 100억 정도, 1000억 정도 해먹고 먹튀해버리자. 그에 따르는 피해는 또 소시민들, 국민들이 모든 걸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인 불공정한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들의 돈을 은행에 맡기지 말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에게 우리의 돈을 맡기지 말자. 우리는 한 번도 그들에게 우리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합법적으로 돈놀이를 해서 돈을 떼이게 되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우리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 때문에 우리만 피해를 봐왔다. 그래서 익명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은 뭐 제가 방금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디지털 서명은
해결책의 일부를 제공하지만 이중지불 더블 스pen딩 돈이 2번 보내진다. 그런데 나는 암호학을 통해서 이 솔루션을 해결했다. 하지만 돈이 2번 지불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다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경우 비트코인은 필요 없다. 그냥 비자카드 써라. BC카드 써라. 왜 비트코인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또 다른 중재자를 부르려고 하느냐. 중재자가 끼어있는 거래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니들이다. 조심해라. 지금 딱 그 상황에 맞닥뜨렸죠. 전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중재자 경제에 가장 큰 피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느끼시죠? 여러분들 또한.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시값, 해시 함수를 통해서 암호학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나는 해결했다. 분산 원장, 탈중앙화.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원리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호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기로, 투기로, 범죄로 여겨졌던 비트코인, 그리고 뭐 저는 끊임없이 비트코인 가격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 그런데 이제 사기가 아닌, 낚임이 아닌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간다는 그 자체가 참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뭐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리플 IPO 충분히 기술주로 봤을 때 리플이란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할 만하다. 제가 SEC 소송 결과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리플은 패소하더라도 또 다른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기 굉장히 애매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요거였습니다. 리플 나스닥 상장 가능성, IPO 기업 공개. 그리고 이제 슬슬 기업 공개를 해서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되면 리플이란 주식의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할까. 그리고 지금 $600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리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XRP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뭐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뭐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요 가격을 산출해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지금 가격보다는 꽤 많은 상승을 하겠죠. 어쨌든 $600 정도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XRP 가격 반응은 어떻게 할까요? 월스트리트 전문가가 예측한 $600 수준의 리플의 가격이 도달하게 되면 XRP 가격은 이 주가와 함께 동반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그거죠. 최초죠, 최초. 리플이 XRP를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최초의 상장 기업, 선구자, 프론티어, 판을 바꾸는 놈, 게임 체인저, 또 좋은 말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잠재적 영향을 측정하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사한 것들은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의 나스닥 상장이었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이런 채굴 회사의 주가 또한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리플에 적용하면 주가 급등은 기본 암호화폐인 XRP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게 된다. 꼬나보게 된다. 치다보게 된다. 그럼으로써 XRP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가가 결국 $600 기준점을 돌파하게 되면 XRP 가격이 2자리 숫자까지 진입하는 게 현실화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이 갖고 있는 기술력, XRP를 했죠. 뭐 거의 빅테크 기업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금융이잖아요. 금융. S&P 500 최고의 기술주가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자, 또 새로운 원화채굴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졌고 살짝 감기를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 XRP는 상승을 할 것 같고, 비트TV 이야기가 점점 맞아가는 것 같고,
하지만 구독자는 그렇게 늘지도 않고 저의 조회수가 3만 정도 나와야 그나마 밥값을 하는데 밥값도 못하는 것 같고 그나마 좋아요 개수가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엑셀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길고 긴 연휴 끝이죠. 오늘부터 또 원화책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은 남들보다는 먼저 미래에 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 경제 위기,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심할 것 같아요. 위기, 뭐 저의 뇌피셜이지만 위기, 위험한 기회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행위가 저는 충분히 위기이지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좋은 기회들을 놓쳤잖아요. 여러분들은 위험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뭐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죠. 넣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체념 상태로 가고 있지만 이제 그 체념의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어제 제가 비트코인 차트 평행이론 이야기 드렸죠. 아마 제 생각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의 디테일인데 지금도 비트코인 가격이 27,500불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41선 지지를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요놈이 노란 선이 121선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 121선 지지를 받아야 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는 28,000불 28K, 지금은 27,500불, 다시 또 28,000불을 넘어서서 28,000불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때가 대상승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그널, 신호. 자, 28,000불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121선의 지지를 받고 버텨라. 그러면 그게 정확한 상승 시그널이다. 지금 뭔가 추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비트코인이 28,000불을 다시 한번 노크를 하고 이 자리를 지킨다면 그때가 이제 그때입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사람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뭐 주구장창 17,500불, 18,500불, 21,000불, 22,000불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는 그냥 시큰둥 있으시더니 고민을 하시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속을 귀신같이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 하죠. 그때 비트TV가 사지 마라고 할 때 살걸, 그런 생각 하시죠. 항상 뭐 개미들의 패턴입니다. 소시민들의 빅데이터 이때죠. 이때 사람이 죽기 전에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가장 후회되는 삶이 뭐였나 물어봤더니 거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돈, 명예, 좋은 차, 좋은 집 다 필요 없었다. 그러면 뭐가 가장 후회됐을까요? 왜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 좀 더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이게 가장 후회되는 삶이었다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생 마지막 순간에 과연 어떤 게 가장 후회가 될까요? 좋은 차를 타보지 못한 것, 좋은 집에 살지 못했던 것,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말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 그때 XRP를 조금 살걸, 그때 비트코인을 좀 살걸.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지만 위기, 위험한 기회, 여기서 갈리겠죠. 부자와 가난한 자. 자, 비트코인 이평선 121선 지지를 받고 28,000불을 유지한다면 그것이, 그놈이 바로 상승 시그널이다라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드디어 리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죠.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하면 알아보겠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기에는 지금 XRP 가격이 너무 낮죠. 한 5,000원 정도에서 이런 광고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벌써 이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XRP will be the game changer in the financial world. 제가 뭐 샘너일에 굉장히 많이 썼던 내용이죠. 게임 체인저.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XRP는 세계 금융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판을 바꾸게 될 것이다. 가 맞겠죠. 자, 여러분들은 게임 체인저 XRP 프리미어 리그 영국 아스날 본머스 $10,000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 음모론 또 뭐 있습니까? 비트TV 단일 화폐 그리고 CBDC 뭐 여러가지 있죠. 참 여러분들은 지금 금세기 최고의 음모론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처음으로 사토시 나카모토 이메일이 공개가 됐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견주어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왜 이 데이터를 갖고 왔냐? 사람들이 점점 비트코인 백서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호재죠. 여러분들이 뭐 저를 통해서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겠지만 비트코인을 모르는 XRP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백서를 궁금해한다.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하면 XRP란 코인이 보인다. 그리고 XRP가 인류에게 어떤 걸 가져다 줄 건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기사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구장창 했던 내용들이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전자현금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디지털 화폐 CBDC 결국 종이 화폐는 사라진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100번 1000번 이야기 드렸죠. 어쨌든 둘 다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은 그거죠. 시대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이 시대의 흐름이죠. 종이신문이 사라지는 거와 똑같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침 일찍 종이신문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렸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이 디지털 안에서 모든 걸 공유하고 정보를 얻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로 모든 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예민한 가장 무서운 가장 음모론이 많은 돈이 이제 디지털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큰 시대의 흐름. 종이신문이 사라지고 디지털 신문, 종이돈이 사라지고 디지털 돈. 자, 어쨌든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데 중재자 없는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는 전자현금 시대. 지금까지 중재자, 미들맨들이죠. 이들의 무능함, 탐욕, 욕망, 욕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 수수료는 그들의 무능함에 의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포함이 되겠죠. 돈을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 금융생태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한 보상, 즉 수수료. 이거 없이 이제 해보자. 굳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돈을 수수료로 지불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리고 어쨌든 전통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해관계, 이해충돌에 의해서 그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들이 맡은 일들을 하기가 힘들다. 한탕 해먹고 먹튀하자. 내가 은행장이니까, 내가 정부 기관의 관료니까 100억 정도, 1000억 정도 해먹고 먹튀해버리자. 그에 따르는 피해는 또 소시민들, 국민들이 모든 걸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인 불공정한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들의 돈을 은행에 맡기지 말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에게 우리의 돈을 맡기지 말자. 우리는 한 번도 그들에게 우리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합법적으로 돈놀이를 해서 돈을 떼이게 되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우리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 때문에 우리만 피해를 봐왔다. 그래서 익명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은 제가 방금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디지털 서명은 해결책의 일부를 제공하지만 이중지불, 더블 스pen딩, 돈이 2번 보내진다. 그런데 나는 암호학을 통해서 이 솔루션을 해결했다. 하지만 돈이 2번 지불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다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경우 비트코인은 필요 없다. 그냥 비자카드 써라. BC카드 써라. 왜 비트코인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또 다른 중재자를 부르려고 하느냐? 중재자가 끼어있는 거래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니들이다. 조심해라. 지금 딱 그 상황에 맞닥뜨렸죠. 전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중재자 경제의 가장 큰 피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느끼시죠? 여러분들 또한.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시값, 해시 함수를 통해서 암호학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나는 해결했다. 분산 원장, 탈중앙화,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원리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호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기로, 투기로, 범죄로 여겨졌던 비트코인,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비트코인 가격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 그런데 이제 사기가 아닌, 낚임이 아닌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간다는 그 자체가 참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리플 IPO 충분히 기술주로 봤을 때 리플이란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할 만하다. 제가 SEC 소송 결과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리플은 패소하더라도 또 다른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기 굉장히 애매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요거였습니다. 리플 나스닥 상장 가능성, IPO 기업 공개, 그리고 이제 슬슬 기업 공개를 해서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되면 리플이란 주식의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할까. 그리고 지금 $600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리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XRP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산출해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지금 가격보다는 꽤 많은 상승을 하겠죠. 어쨌든 $600 정도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XRP 가격 반응은 어떻게 할까요? 월스트리트 전문가가 예측한 $600 수준의 리플의 가격이 도달하게 되면 XRP 가격은 이 주가와 함께 동반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그거죠. 최초죠, 최초. 리플이 XRP를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최초의 상장 기업, 선구자, 프론티어, 판을 바꾸는 놈, 게임 체인저, 또 좋은 말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잠재적 영향을 측정하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사한 것들은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의 나스닥 상장이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이런 채굴 회사의 주가 또한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리플에 적용하면 주가 급등은 기본 암호화폐인 XRP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게 된다. 꼬나보게 된다. 치다보게 된다. 그럼으로써 XRP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가가 결국 $600 기준점을 돌파하게 되면 XRP 가격이 두 자리 숫자까지 진입하는 게 현실화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이 갖고 있는 기술력, XRP를 했죠. 거의 빅테크 기업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금융이잖아요. 금융. S&P 500
최고의 기술주가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자, 또 새로운 원화채굴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졌고 살짝 감기를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 XRP는 상승을 할 것 같고, 비트TV 이야기가 점점 맞아가는 것 같고, 하지만 구독자는 그렇게 늘지도 않고, 저의 조회수가 3만 정도 나와야 그나마 밥값을 하는데 밥값도 못하는 것 같고, 그나마 좋아요 개수가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XRP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